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오늘 또 그 상한제가 나와졌네요. 제목이 한국경제신문에 상한제 준비 완료, 10월 하순으로 늦어진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고요. 또 뭐 다른 신문에서 또 봐보시면 정부선 분양가 상한제 강행 분위기, 인터넷 신문에서 또 보시면 또 분양가 상한제 또 찬반, 토론, 격렬,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이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봐요. 근데 질문을 처음 던질 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분양가 상한제 딱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또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보통 봐보면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인 입장, 국가 전체적인 입장.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대인배라고 그러죠, 대인배. 근데 어떤 이런 제도가 딱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게 얼른 따져보신 분들. 이런 소인배겠죠, 소인배. 여러분은 대인배이신가요? 소인배이신가요? 자, 이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 대한민국 국민 전체적인 차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이 포커스로 이렇게 막 그 얘기를 나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뭐 정치인이거나, 그 국가 관료이시거나, 이럴 또 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이거나, 근데 또 이런 일반 개인인데도 또 이제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뭐 그런 정치인의 편들어서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대인배처럼 활동하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개인들은 이제 그 소인배처럼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인배가 돼야 돼요. 어쩌겠어요. 딱 보고 이게 나한테 돈이 된지 안 된지를 파악해야 될 거잖아요. 나한테 돈이 된지 안 된지. 제가 뭐라겠어요? 제 사이트는 땅 사고, 건물 사고, 부자 되고, 부자 되세요. 그래서 땅 사고 TV 뭐 이렇게 컨셉을 정한 건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소인배처럼 내 개인의, 내 시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져서, 뭐 투표를 하든지, 계급품을 물든지, 아니면 활동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다가 덧글을 써서 남기든지, 아니면 이게 활동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인배적인 그런 얘기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출마를 할 것도 아니고, 시의원 출마를 할 것도 아니고, 도의원 출마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관료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싹둑 잘라버려요. 그러신 분들이 하는 얘기도 그냥 다 싹둑 잘라버려요. 신문지상에서는 이제 그런 게 막 혼재될 거 아니에요. 대인배들이 하는 그 의견들하고 소인배들이 하는 의견들하고 섞여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소인배들이 하는 그 의견 중에서,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를 딱 하면은 나의 막 성질이 확 나요. 성질이 확 난 사람이 있고, 와, 좋겠다. 빨리 시행되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두 부류로 나눠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부류 사람들은 시행되든지 말든지 그게 그냥 내가 이제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제도적인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어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자체가 관심 없는 자체.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해피데이, 또 집에서 드라마 한 편 보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도 한번 보고, 이런 게 생활의 즐거움이지. 머리 아프게 무슨 상한제 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 크게 쉐부리고 나는 게죠. 근데 이제 돈을 벌려고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을 이미 벌어놨던 사람은, 성기를 확 낸 사람은 돈을 번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자겠죠. 가진 자. 가진 자에 해당될 거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참 제도가 좋다,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임차인이시거나 집 한 채도 없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맞나요? 안 그런가요? 나는 집이 있는데도 나는 뭐라 그럴까요? 조합원인데도 야 분양가 상한제 참 대한민국이 잘한다 이렇게 해서 박수 쳐준 사람 있을까요? 아마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조합원이고 하신 분들은 이 정부가 막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진 않겠죠. 이게 그러신 분들은 내가 아파트 한 채도 가지고 있고 조합원도 가지고 있으신데 이거 이 정부가 너무 일을 잘해. 그리고 박수 쳐주신 분들은 어떠신 분들? 대인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국가 전체적인 그 다음에 내 개인적 이익과 이게 상충을 하는데 내 개인적 이익을 좀 포기해서라도 많이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극소수일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이제 저기 현재 정부가 좀 자성향 정부잖아요. 우성향 정부. 근데 우성향 정부의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벌자 뭐 이런 게 이렇게 있고 대놓고도 또 이런 성향이 있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런 성향이 좀 있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자성향 사람들은 우리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대인배처럼 행동을 하는데 남몰래 이렇게 안 보면 남몰래 이렇게 어떻게 한가요? 자기의 개인 이득을 또 엄청 몰래 챙기죠. 그러니까 발각되면 어떻게 한가요? 더 욕을 좀 많이 먹죠.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다는 것을 제가 뭐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했을 때 성길나네 이렇게 되시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성길 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집도 한 두세 채씩 가지고 있고 상가도 한 두 개씩 가지고 있고 땅도 막 서너 필씩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한제 준비 막 이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막 성길이 확 나요. 안 그러겠어요? 내 거 뺏어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잘 투자해서 많이 준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사설은 그만 떨고 신문 기사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종료됐고요. 중요 규제는 규계위에 심의 추가할 거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4주 필요하고요. 반대 의견이 3,400건 이상 접수되었고요. 정부 참고 사항 영향 없고 시기 지역은 장관회의 논의에 시장 상황에 따라 적응 유동적이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수천 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랍니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이고요. 법의 예측 가능성 무시한 행위, 조합원의 재산권을 불특정인에게 옮기는 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다. 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네요. 자, 입법 예고가 끝나고 법제처가 규제개혁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이렇게 또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중요한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은 더 뭐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신문 또 보시면 오늘 저는 이제 매일경제하고 제가 주로 보는 게 한국경제신문이라서 분양가 상한제 또 근데 제가 이 정부의 성향을 말씀했죠. 이 정부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프라이드도 있고, 뭐 자존심도 있고,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군사정권의 총칼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고문을 또 이겨내고 이렇게 그런 뭐 자신들의 도덕적이고 뭐 깨끗하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사고방식이 강하신 분, 또 그런 압력에 또 굴하지 않고 했었다고 하는 거라서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행하겠죠. 좀 이제 시기조율은 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분양가 상한제 핵폭탄 해가지고 핵심 요약 이렇게 해서 해보면 제가 임동성에서 정리했던 게 나옵니다. 한번 더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간략하게 한 20분에 걸쳐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세입자 때인 전세금이 50배 급증한다고 하네요. 2016년에 34억인데 올해는 1681억 이렇게 떼었다고 그러네요. 보증사고 금액은 15년에 7200억, 2016년에 5조 1700억, 2017년에 9조 4900억, 2018년에 19조 이렇게 됐네요. 19조 367억, 2019년은 아직 3개월 남았는데 17조 1242억,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창 LH 사장님께서 상기 신도시 서울 부도심으로 키워야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키우면 결국은 베드타운 돼버린 거겠죠. 베드타운 안 하려고 하시는데 참 그게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30대가 큰 손이라네요. 30대가 이게 가장 큰 손이 됐는데 왜 갑자기 가장 큰 손이 됐냐? 그것은 이 정부를 믿었어요. 서울에 있으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집값을 잡아주겠거니 했는데 초창기에 첫 테년 때 막 정책을 막 펼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했어. 그래도 믿었어. 왜냐 이렇게 하다가 잡히면. 근데 올해도 봐보니까 서울 경기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 계신 이 30대 분들이 부랴부랴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일으켜서 이게 아주 최대한 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가 30대가 26.4%, 8월에가 한 30% 이렇게 되어지네요. 40대가 1월에서 7월까지가 27%, 그리고 8월에가 한 29% 해서 30대가 가장 많고, 30대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서울에 뭐라고 할까요? 좀 강남 사구 이런 데를 제외한 다른 데 비율이 좀 더 높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 보조 받아서 강남에 입성하신 분도 있겠는데 40대가 좀 강남으로 더 많이 똘똘한 한 채 집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은 이게 진폭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막은 이게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고 이런 것은 귀신도 몰라요. 정확히 잘 몰라요. 사실 예측은 하긴 하는데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빠른 속도로 오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빠른 속도로. 그러면 집을 언제 사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정답입니다. 최대한. 이거 자고 우면하지 말고, 여기 어쩔 때는 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시점에 급격하게 올랐다 하면 그 시점에는 좀 피했다가 1, 2년 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집을 사야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때가 무조건 쌉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돈의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이다. 화폐 가치 하락은 뭐 때문이다?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고 은행이 바이어스 비율로 해서 많은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국가들끼리 서로 무엇을 한다? 그렇죠. 환율 조작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 미국 모든 나라, 독일, 호주, 캐나다들도 다 자기네들이 나라의 수출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서 자국의 화폐를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수출하는데 유리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화폐가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돈이 찍어 나오면, 돈이 계속 발행돼서 나오면 돈이 어디에 달라붙은다? 제가 그때 돈까지 떨어뜨려서도 증명해봤죠. 돈이 건물에 달라붙은 게 아니고 어디에 달라붙는다? 땅에 달라붙는다. 땅에. 건물은 한 100년, 200년, 40년, 100년, 200년 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아니면 오로지 남는 것은 땅이다. 그리고 그 화폐 발행량 때문에 부동산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 규제로 공급 절벽이 예상되자 집 안 팔고 증여에 의해
지금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것 같네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강남구 A 아파트 한 공시지가 25억이고요. 올해 현재 시세가 32억. 그리고 마포구에 B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공시지가가 7억이고요. 현재 시세는 11억. 이것을 A씨가 보유했다면 예상 납부 세액이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렸어. 또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렸어. 그러면 A씨가 납부할 금액은 1,300만 원. 자녀돈 혹은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13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연간적으로 한 2천만 원이 준다고 그러네요. 와, 서울 같은 데서는 무조건 증여를 해야겠죠. 2천만 원 벌기가 어디 쉽습니까? 물론 이제 돈 많으신 분한테는 또 2천만 원이 끈값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는 2천만 원이면 눈이 좀 동그래질 입장이죠. 그렇게 해서 증여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집을 안 팔고 이게 집을 안 팔고 또 증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집값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 정부가 협계비 규제를 내놓자. 이것은 규제를 내놓은 것은 뭐다? 빨리 집을 팔아라 라는 신호를 이제 보내고 있지만 시장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다? 지금 팔면 바보 병신 된다. 바보 병신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라서 집을 어떻게든지 안 팔고 보유하고 자녀한테 증여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집값 급등에 따라서 의리 신세가 된 매수자라는 호텔에 가서 밥을 사주겠다, 뭘 해주겠다 해도 매도인들이 팔겠다고 했다가 잠깐 좀 더 생각해보고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안 팔겠다. 이게 근데 어디만 그냐면은 제가 보기엔 수도권만 그래요. 아니 특히 서울만. 지방은 향후에 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방은 좀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왜 지방은 빠지는 이유가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정부가 막고 있나요? 안 막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물량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하고 있죠. 거기는 공급이 잘 돼서 이제 광주광역시는 공급이 잘 되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자체가 아예 그냥 막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더 할 단지도 이렇게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물량이 줄 거라고 판단되니까 가격이 더 오르고 그러겠죠. 이거 공급 수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가격이 왜 서울은 더 오를 것이고 향후에 광주광역시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동산 정보를 접하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보를 공짜로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